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부자가 되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새해에 결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좋은 결심을 했는데 새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남보다 일주일 먼저 결심하고 먼저 행동하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라 결심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바로 사업할 거예요?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살 거예요? 제가 말하는 행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고 작은 거부터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1억을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는 내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낮아질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요.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거고요.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겁니다. 이 위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팬데믹이 종료되고 리오프닝을 할 겁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겠죠? 마스크를 벗고 다니겠죠? 3년 만에 벗는 마스크가 어색하겠죠? 하지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요? 전략이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지금의 상황 파악, 가장 확률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전략입니다. 전략을 잘 짜야 여러분이 실패를 안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잘 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해요. 그 중에서도 전략이 담긴 책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위초고 삼국시대 인물 중에서 조조의 이야기를 즐겨봅니다. 조조가 전쟁을 잘해서 가장 큰 위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에 대해 뛰어난 전략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조조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병력도 많고 자원도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 끼어있던 약한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도 몇 배나 큰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성장해 나가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가장 큰 세력이 됩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었어요. 투자자에게 영감을 줄 전략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군인들이 농사를 졌었습니다. 다른 세력들 군인들은 식량을 소비하는 존재예요. 군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대로 조조의 군인들은 농사를 지면서 훈련을 해요. 백성들은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럼 다른 지역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러워 보이죠? 세금이 적은 조조의 영지로 도망쳐 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를 본다는 게 감세 정책입니다. 국가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몰려와요. 그 나라의 경제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하기도 하고 경제자유 무역지구를 두기도 하고 해외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국가들도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소의 군량고를 불태워서 역전했던 이야기인데요. 원소는 조조와의 전쟁을 하면서 군량고를 한 곳에만 뒀어요. 우리로 치면은 돈 잘 버는 사업 하나만 한 겁니다. 조조는 원소의 병력이 몇 배나 많았지만 저 군량고 하나만 불타면 많은 군인들이 굶어 죽을 거야. 이걸 알고 있었죠. 기습을 해서 원소의 군량고를 불태웁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판단이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원소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사업 하나만 믿다가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무너진 거죠. 경제 위기 때 그렇게 망한 기업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이후로 기업들이 수익 다변화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도 분산 투자해야 돼요. 우리도 건강하고 젊을 때 수입원을 한 곳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재테크나 자기개발을 통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돼요.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한 곳이 잘못되어도 타격이 적습니다. 안정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에요. 책을 읽었다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도 합니다. 투자에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전략 시뮬레이션은 전략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감각을 기를 수가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전략을 연습하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양한 캐릭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조조라면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부를 축적하지? 군사를 어떻게 모으지? 이게 책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줘요. 많은 게임이 있지만 저는 인피니트 보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대박은 중국 기상청 정보를 동기화해서 게임 날씨랑 연동이 돼요. 저는 유주에서 세력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에서 눈이 오면은 게임에서도 유주에 눈이 오는 거예요. 진짜 실감나죠? 게임 속의 날씨는 병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세에 변화를 줍니다. 이거는 고대 전쟁터 요소를 현실감 있게 잘 구현해냈어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할지 자유롭게 주를 고를 수가 있는데, 기주는 천하제일곡창지대, 형주는 전투의 땅, 익주는 산맥이 많고 양주는 평원이 많고 각 주마다 다르겠죠. 저는 유주를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주변의 땅을 차지하면 목재, 식량, 철강석, 석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땅마다 생산량이 달라서 이걸 밸런스 있게 점령해 나가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건설을 통해서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둔전을 꼭 해보세요. 둔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병사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집이나 밖에서 돈을 쓰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돈을 모으려면 월급도 둔전제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번 돈은 저축하고 밖에서는 놀면서 벌고 벌면서 쓰는 거예요. 뭐 영화 보지 말고 재테크 공부하면서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놀이공원 가지 않고 모델하우스 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저축하고 투자하면 남보다 돈이 더 빠르게 모이는 거죠. 재테크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6에서 8% 정도, 고급 승용차 회사는 13에서 14% 정도가 나와요. 반면 차세대 사업인 어떤 전기차 회사는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옵니다. 자동차라는 한계를 넘어가 보면 더 높은 영업이익률 내는 업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회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28%예요. 반도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0%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돈을 더 빠르게 불려준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게임에서 자원과 자금이 현재 레벨의 상한선에 달했을 때 이렇게 번 돈으로 징병을 해서 병력을 늘리고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는 거죠. 제 전략은 처음에는 자원 확보와 둔전이나 시설 업그레이드로 부유하게 국가를 만든 다음에 자원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병력 생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식, 부동산, 채권, 돈의 흐름에 맞게 잘 움직여야 돼요. 주식 한 곳에만 오래 머무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말하지만 적은 돈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은 돈을 골고루 투자하면서 경험치도 쌓고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려면은 환금성 좋은 투자를 해야 돼요. 게임 후반부에는 경제적 충돌도 일어납니다. 봉화연성의 행상을 통해 발전할 수가 있는데 강탈, 발전, 방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이런 방식의 게임이 지루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피니티 보더스는 그래픽의 퀄리티가 좋아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게임 내에서 각 지역 명승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아 진짜 내가 조종가?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삼국의 왕이 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기분이 실감나고 매우 좋았습니다. 인피니트 보더스는 12월 29일 국수 이세돌이 여러분을 이끌며 글로벌 혼전을 시작합니다. 우수자에게는 최대 180만원의 보너스를 드립니다. 가자! 어서 삼국의 전장에 들어와 대한민국 KGL을 보여주세요. 이번 연휴에 인피니트 보더스를 하면서 게임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를 얻는 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어서 제가 이끄는 데이터형 지혜 진영으로 와서 재테크와 경제적 지식을 통해 자신만의 삼국 폐업을 이룹시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